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뿌리뿌리. 뿌리뿌리. 예, 지난 이영준 원장님 손목, 손 수부 질환에 이어서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 정형외과 원장님이신 무릎과 고관절 전문으로 하고 계신 차영찬 원장님 모시고 항상 저랑 같이 진행을 하셨죠. 본인의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고 자세한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이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 관절염은 되게 이제 쉽게 한 1, 2, 3, 4단계로 나누게 되고, 4단계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인공관절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대부분 몇 년 동안 약물이나 주사 치료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약물이나 주사가 듣지 않게 되면 그때 이제 수술을 고려하시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심평원이라는 곳에서 그 수술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보험 급여를 인정해주는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이제 65세 이상이시고 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에 또 반응을 하지 않고 통증이 심하게 되면 3단계 이상이신 분들에서 가능하게 되고, 그 이전의 나이대시더라도 4단계가 되면 수술을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뼈가 주로 이제 뼈와 뼈 사이 관절면이 많이 망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임플란트를 모양에 맞게끔 뼈를 절삭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절삭해서 이제 이 대퇴골 쪽 이렇게 인공관절 들어가고, 아래쪽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절삭을 하게 돼서 이제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요 쇠와 쇠 사이에 이렇게 플라스로 된 라이너라고 이런 베어링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끔씩 이제 외래를 제가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한쪽 무릎은 안 좋고 한쪽 무릎은 쓸만하신데, 주변에서 인공관절하면 무조건 양쪽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뭐 한쪽 무릎이 쓸만한데 굳이 양쪽 무릎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통증 유무에 따라서 엑스레이상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안 좋아도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꼭 수술하시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아까 적용되는 것들도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양쪽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네, 인공관절 수명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이제 지나고 나봐야 그 제품에 대한 그 수명이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평균 보면 한 15년 내외, 오래 쓰시면 20년, 뭐 또 좀 못 쓰시는 경우에 10년도 못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체중에 따라서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시면 무리가 많이 갈 테니까 활동량이라든가 아니면 뼈의 그 골다공증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고, 또 수술 술기에 따라서 수술이 정확하게 잘 돼서 인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히면 좀 더 오래 쓰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안 잡히면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조금 더 좀 짧게 쓰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술하게 되는 경우를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요 뼈에다 인공관절을 이제 사람한테 쓰는 시멘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본드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임플란트하고 뼈 사이에 틈이 점점 생기면서 얘들이 떨어져서 움직이게 돼서 통증이 생겨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이 플라스틱 라이너가 마모가 돼서 이제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계적인 이유고, 그 밖에도 뭐 이제 감염이 생긴다든가 의뢰되면 그보다도 빨리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평균적으로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하고 그 뒤에는 다시 한번 또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 수술이든지 마찬가지지만 되도록이면 수술은 늦게 하시는 게 수술을 한 번만 하고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치료의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죠. 예, 이제 시작인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맨날 이 물리치료실에 가셔갖고 환자분들이 하는 게 무릎을 이렇게 60도 꺾었네, 뭐 120도 꺾었네, 뭐 이런 얘기들 나누시는 거를 제가 병실에서 회전을 네. 돌다가 봤는데 그런 무릎 꺾는 거에 대한 뭐 힘든 과정이 있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통증이 많이 심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수술할 때 외래에서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많이 아픈가요? 아프죠. 수술인데 째고 뭐 옛날 그 뭐 저 얘기 중에서도 뭐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뼈를 깎는 거기 때문에 물론 깎을 때 수술 도중에는 전혀 안 아프지만 이제 마취가 깨어나고 그러면 좀 아픈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꺾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2, 3일 정도가 지나면 무릎을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 어르신들께서 이제 꺾기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대부분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병원 한 3일째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근데 사실 점진적으로 다들 그 시기만 넘어가시면 그 고비면 넘어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괜찮은데 뭐 안 아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여기 요 꺾기는 중요한 게 이제 초반에 자 이렇게 해놔야지 이 해놓은 이 무릎 각도가 평생 이제 수명이 닿을 때까지 가는 건데 이때 좀 많이 좀 부족하면 나머지 15년, 20년 세월이 그런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초반에 좀 더 힘드시더라도 잘 하시면 대부분 잘 됩니다. 수술 후에 그러면 이 무릎을 꺾을 정도의 꺾는 데 있어서 내지는 전체적인 재활을 할 때 적당한 운동량이나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사실 인공관절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뼈가 맞닿아서 생기는 그런 통증을 없애주는 게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이제 디딜 때 이 뼈가 이렇게 맞닿아질 때 생기는 걸 없애주는 거고 실제적으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고 펴고 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지금 뭐 보이지 않지만 근육을 써서 힘줄을 써서 인대들이 잡아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운동 재활치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애들을 많이 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낮에 일 많이 하면 밤에 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되게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이 되게 수년간에 걸쳐서 무릎이 아픈 거를 이렇게 겪다 수술하시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시고 수술할 때 보면 근육량도 되게 부족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도 이제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래서 결론은 정해진 운동량은 딱 절대적인 운동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에 맞게 내 근력에 맞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환자분들한테는 살짝 힘든 정도까지만 하시라. 또 좀 어느 날 컨디션 괜찮다고 또 많이 하시면 낮에 그러면 밤에 또 많이 쑤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30분 하는 게 좋아요, 1시간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해보셔서 살짝 힘들 정도까지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가장 좋고 뭐 한 5, 6개월 정도까지 계속 늘려가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굳이 뭐 그 중에서 뭔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 대퇴사두건 운동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거 따라 하시는 경우도 좋고 또 그 밖에도 자전거 돌리는 거, 실내 자전거 돌리기도 괜찮고 뭐 물속에서 걷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보면 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재활치료나 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운동인데 이거를 좀 지치지 않고 좀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멀리 보고 해나가시는 게 그 수술 후 운동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뭐 50대, 60대, 70대, 80대 연세에 따라서 뭐 이전 상태에 따라서 근력 회복이나 재활치료의 속도에 따라서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저는 그냥 단순 명료하게 운전하시다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자전거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확 도로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럴 때 민첩하게 내 다리를 움직여서 대응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전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럴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술의 통증은 얼마나 있어야 좋아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맹장 수술 같은 경우는 이틀이면 없어지는데 환자분들이 웬만해져서 집에 가신다고 하는데 무릎 이거는 계속 무게가 가고 하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통증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반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이면 수술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웬만큼 뭐 8, 90%다 이렇게 회복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무릎 통증의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얘들 인공관절이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통증도 있겠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근육인대 줄을 많이 써서 생기는 통증도 있거든요. 젊은 분들도 우리 장 원장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이거든요. 등산하고 나오면 젊은 분들도 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고 다 생기거든요. 안 쓰이던 거 쓰고 무리하게 쓰면. 마찬가지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도 뭐 세월이 많이 흘러도 평상시 쓰던 것보다 많이 쓰면 그런 것들도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대부분 인공관절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5, 6개월 정도 지나면 많이 좀 좋아지시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일단 무릎 관절 자체는 소리가 비교적 흔한 관절이에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단순히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무릎에서는 소리가 되게 앉았다 일어날 때 딱 뽁뽁거리는 그런 소리.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저 뽁뽁이 이렇게 아이들 화살 이렇게 유리창에 붙였다 딱 대면 이렇게 뻑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힘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출 부위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턱 걸리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무릎 수술하고 나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도 소리가 원인이 있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원인 모른다는 건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없다는 건데, 그런 경우도 비교적 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원인이 있게 소리가 나면 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불안정성이 있어서 무릎이 이렇게 흔들린다던가, 그래서 흔들리고 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딪힌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소리가 나고 저희가 만져봤을 때 불안정성이나 이렇게 특별한 통증이 없는데 나는 소리는 미리 수술 전에 이런 소리는 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더라도 그냥 이렇게 잘 그냥 안심시켜드리고, 통증이나 소리가 나더라도 통증이나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하면 수술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못할 이유는 없고, 뭐 저희가 뭐 이걸 뭐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다시 골을 유합시키는 뭐 이런 수술도 아니고, 이것들은 절삭을 한 다음에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인공관절과 뼈 사이에는 본 시멘트라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뭐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인공관절 수명이라든가 아니면 수술 도중 아니면 수술 후에 뭐 골다공증이 좀 많이 심하시다 그러면 뭐 골절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수술을 못한다? 요거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후에 관리라든지 내지는 재활의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네요. 사실 이번 기간은 그냥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라 제가 이렇게 넣어봤는데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이번 기간은. 그래서 뭐 사실 장 원장님은 서울 삼성병원에 있었고 저는 아산병원에서 있었고 했는데, 뭐 삼성, 아산, 뭐 서울대, 뭐 세브란스 이렇게 좀 대형병원일수록 이번 기간이 짧죠. 그렇죠. 거기는 워낙에 이제 술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들의 그 로테이션이 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뭐 거기서는 뭐 수술하고 3, 4일 정도 지나면 이제 후에 재활 치료 이런 것들 가능한 병원 알아보시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소병원, 중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200병상 규모 이 정도 병원에서는 저희는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 3일 정도 후부터 무릎 굽혔다는 운동, 그다음에 재활치료 시작해서 그런 것들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기간 및 그다음에 이제 그 상처 이렇게 부위 이제 마무리하고 하는 게 한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2주 정도 입원하시고 이렇게 퇴원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한쪽 수술했을 때 2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양쪽을? 뭐 양쪽을 한날 하면 그래도 2주고 뭐 따로 하면 그 마지막 수술로부터 2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좀 나는 좀 재활이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뭐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활병원 이런 데로 이제 전원하셔서 그쪽에서 또 전문적으로 재활 치료받고 이러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 수술 후에 무릎을 좀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릎을 좀 쓰면 무릎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원인이 왜 그럴까요? 예, 뭐 우리 몸에서 뭔가를 따뜻하게 하려면 혈액 순환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혈류량이 많아져야지 이제 거기가 따뜻해지는 거고. 그래서 혈류량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여기 이제 이 무릎 주변에 인위적으로 상처가 많이 나는 거고, 여기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얘들을 이제 우리 몸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혈관을 많이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나면 이제 혈관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이 조금 운동하면 쉽게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쉽게 좀 뻘개질 수도 좀 있고, 그래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유동 지나면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좀 돌아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할 때 따뜻하고 그다음에 쉬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한 건데, 다만 운동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쉬고 있는데도 막 무릎이 막 열이 나고 뜨끈뜨끈하고 뻘개지고 그런다.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가능성을 꼭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바로 오시는 병원에 거예요? 한번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특히 이렇게 인공관절 넣는 수술하는 파트에서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운동을 안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빨갛고 따끈따끈하다 그러면은 병원을 바로 오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저희가 레전트를 시작한 게 2001년에 레전트를 시작했죠. 레전트는 2002년. 2002년.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때 레전트 1년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을 잘 못 봤습니다. 하나도 못 아쉬웠죠. 봤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때 1년차들이 또 응급실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좀 응급실 콜 오면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응급실 가서 진료보고를 해서 되게 그때 참 아쉬웠던 그 기억이 나는데, 실제 그 2002년 당시에 제가 레전트 일 당시에는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연세 많으시는 거의 기준이 80세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80세 넘어가면 수술하면 저희 의사들끼리도 80 넘으신 분 수술했어? 막 이렇게 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 근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은 그게 그때 그 느낌이 90세 이렇게 10년 정도가 더 연장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에 80세 넘어서 수술하시는 경우는 뭐 매우 흔하고요. 그 장애 진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 장애 분들이 좀 진단 많으셔서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9년 뭐 요 정도까지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장애 등급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2010년 정도부터는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거로 인해서, 그때는 받으면 무조건 장애 진단이 나왔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도 장애 진단은 없어졌습니다. 장애 진단은 나오지 않고, 다만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헬이라든가 이게 뭐 떨어지는 게 영상의학적으로 다 완전히 다 증명이 된다던가, 아니면 무릎이 덜렁덜렁거려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계측이 된다던가 그러면 저 장애 진단이 나오는데, 그냥 인공관절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나 그냥 무릎이 아파요, 이런 걸로는 장애 진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못 가다 보니 이제 요즘에는 좀 줄으셨어요. 근데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좀 물어보셨던 게, 비행기를 타도 되느냐? 비행기를 타도 되느냐, 이거 삑거리면 어떡하시느냐. 이게 검색대 통과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근데 대부분 가서 말씀하시고 뭐 수술했다 그러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여행사에서 그 증명서를 떼와라, 아니면 그
내가 가려고 하는 나라에서 증명서를 떼어라 뭐 이렇게 해서 증명서를 떼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곤란해서 저희가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곤란하죠.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그런 거에 대비해서 수술하시고 나서 해외여행 가실 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려서 그때 제출하시면 이렇게 검색대 통과하실 때 문제 없게끔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물론 이게 뭐 나라에서 인증해주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우리 병원에서 했다라는 네, 어느 정도의 그리고 증명, 뭐 간단한 증명 정도는 그거 되니까요. 하시면 되게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